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는 구축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낙폭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서울 안에서도 강남 3구의 경우 서초구가 보합을 나타내는 등 하락폭이 2배 이상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GTX A 노선 지하 통과를 반대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민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사업시행 취소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소송을 낸 주민들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건설사들이 미뤘던 분양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부터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청약 수요가 살아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요즘 같은 봄이 우리들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이유는 바로 모든 것이 좀 적당하기 때문일 겁니다. 적당한 온도, 그리고 적당한 바람, 적당한 햇볕까지 거기에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부동산 고민까지 사라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봄날 보내실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의 봄날이 그럴 수 있도록 저희 최선을 다해서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할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5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번 주말은 날씨가 정말 많이 따뜻했습니다. 행복하게 보내셨나요? 그 기분 이번 주에도 쭉 이어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가슴속에 있는 고민은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랜드스타일셋의 김명관 이사 그리고 신지훈 이사 함께 하셨어요.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1시간 방송 시간 통해서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무료 상담 전화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로 여러분 고민 다양하게 만나볼 예정이니까요. 방송 시청하시면서 나도 좀 해결하고 싶은 고민이 있다 하신다면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1시간 가득 채워서 고민 살펴볼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순서는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제가 1주택자인데요. 네. 갈아타려고 하는데 갭투자로 투자용으로 어떤 게 괜찮은지 문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떤 걸 좀 보셨을까요? 그 수서동 신동 아파트 14평하고요. 네, 송파동 헬리오시티 18평이요. 알겠습니다. 지금 갈아타기를 생각한다 하셨는데 갭 투자를 보신다고 하면 지금 1주택 상황도 투자 목적으로만 좀 보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투자하고 있는 지금 그 집을 좀 팔아서 새롭게 이사 가고 싶다, 아니 갭 투자를 하고 싶다 생각하신 게 수서동에 위치한 신동아 아파트 14평형 그리고 송파 헬리오시티 18평형 비교 중이신데 과연 어디로 투자하는 게 조금 더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선택인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볼게요. 이사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1주택자인데 갈아타시기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또 투자 목적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1주택은 거주하시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그럼 갈아타서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집에 실거주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세 끼고 갭을 투자하시는 겁니까? 전세 끼고 갭으로요? 그러면 본인은 실거주를 안 하시는 상황이고요. 네, 월세나 뭐 전세를 사시면서 투자용으로 지금 매물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네. 현재는 지금 어디 거주하시는데요? 노원구요. 노원구요. 네, 노원구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일부는 이제 수서 신동아나 헬리오에다가 묻어두고 싶고 또 네. 일부는 본인 거주하는 집으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금액이 얼마예요? 6억 초반이요. 6억 초반. 네. 자, 현재 지금 헬리오시티하고 이 수서 신동아가 뭐 비슷한 입지예요. 네. 그리고 이쪽에다가 얼마를 넣어두실 거예요? 6억 초반 정도는 여유가 있거든요.
본인이 거주하실 집 빼고 6억 초반 정도 이제 여유가 있으신 거예요. 네. 자, 그럼 제가 두 개 분석해가지고 어디가 좋은지 말씀해 드릴게요. 네. 네. 헬리오는 지금 18평 가실 거예요. 네. 그리고 수서는 14평 가시는 거잖아요. 본인이 거주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 상품의 가치를 우리가 좀 따져봐야 돼요. 네. 일단 송파역, 뭐 8호선 역세권, 그리고 수서역, 이제 3호선 역세권인데 이 두 아파트의 투자 금액이 제가 보기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18평은 얼마짜리예요? 헬리오는 매매 9억 금액 8천이요. 얼마요? 9억 8천이요. 9억 8천. 네. 그리고 신동아의 매매 금액은 얼마입니까? 9억이요. 매매 금액이 비슷하네요. 네. 자, 우리 전세를 한번 따져볼게요. 전세 금액은 헬리오는 얼마예요? 18평. 거기는 거의 5억, 4억 8천, 5억 그 정도 되더라고요. 5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요. 네. 신동 아파트의 전세 금액은 조금 낮을 겁니다. 네. 얼마죠? 2억 8천, 3억이야. 3억이라고 이제 예상할게요. 네.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돈이 이제 좀 틀려요. 네. 헬리오 시티로 18평 가는 거하고 수서 신동하고 우리가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헬리오로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한 4억 한 8천 정도 있으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수서를 가실래 그러면 6억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여유 자금이 6억 정도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수서 신동하러 갔을 경우에는 거의 내 돈을 다 써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헬리오로 갔을 경우에는 그 여유 자금이 조금 남아 있어요. 네. 얼마 정도의 시간을 보고 여기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투자를 하면 이제 안 팔 거거든요. 평생 가져가실 거예요? 네. 노원집은 왜 파시는 겁니까? 이제 좀 집값이 떨어졌을 때 상급지로 갈아타려고요. 지금 두 아파트가 차이점이 있어요. 헬리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신축 아파트급에 들어가잖아요. 네. 얘가 지금 한 5년 정도, 5년 차고요. 수서 신동아는 한 2년 정도 됐을 거예요. 32년 차. 네. 두 아파트가 특징이 너무 틀려요, 지금. 네. 그렇죠? 네. 헬리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9,5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고 수서 신동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2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규모도 상당히 틀리고요. 네. 헬리오 같은 경우에는 18평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50평대까지 이제 다양한 매물이 있는 지역인가 반면에 수서 같은 경우에는 14평에서 거의 한 20평대 초반 정도까지만 있는 이제 소규모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 전세 금액이 제가 보기에는 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 상승 여력이 조금 부족한 면이 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청자분이 지금 투자하시는 6억이라는 금액 있잖아요. 네. 이 6억이라는 금액이 앞으로 계속 보존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아파트가 점점 노후되고 거주 환경이 점점 열악해지면 나는 좋아요. 왜냐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시간이 앞당겨지니까. 근데 그게 세입자한테는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서 같은 경우 현재 임장 다녀보셨죠? 네.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수서역에 나가면 조금 있지 아파트 단지라든지 여기가 특히 주차 환경이 정말 열악하거든요. 네. 주차가 거의 세대당 한 0.3대 정도밖에 안 나와요. 차를 주차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요즘에 차 없는 세대 수가 별로 없듯이 이제 전세 금액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덜하다. 자, 그와 반면에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뭐 주차도 넉넉하고 세대 수도 넓고 여기 가시면 뭐 단지 내에서만도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단지 내 생활 인프라가 상당히 잘 돼 있어요. 네. 지금 전세 금액이 5억밖에 안 나갔지만 예전에는 더 많이 나갔던 지역이거든요. 네. 가지고 계시는 동안 지금 실투자 금액도 한 4억대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금액이 저는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 보유하시면서 추가적인 금액이 들어간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잖아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두 번째는 기존에는 매매 금액이에요. 헬리오 18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9억이잖아요. 근데 이 아파트가 예전에 한참 가격이 비쌀 때는 한 13억까지도 나갔던 아파트예요. 네. 그럼 지금 한 4억 정도 떨어졌죠.
네.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수서 신동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9억이지만 이 친구가 옛날에 금액이 한 12억 정도밖에 안 나갔던 금액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9억대로 금액이 비슷하게 형성돼 있다고 하더라도 한창 고가일 때는 누가 더 좋은 아파트였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다시 좋아졌을 경우에는 9억에서 13억으로 올라갔을 확률을 따지는 거하고요. 수서가 9억에서 12억 갔을 때하고 수서가 3억 올라갈 때 헬리오는 4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갭이 좀 남아 있잖아요. 네. 자, 정리를 좀 다시 해드리면요. 크게 두 가지예요. 지금 현재 헬리오 같은 경우하고 수서 같은 경우에 이제 매매 금액에 문제가 있고요. 이제 전세 금액에 문제가 있는데 둘 다 이제 매매 금액과 전세 금액을 제가 조금 비교를 해보니까 헬리오는 매매 금액으로 다시 금액이 올라갔을 경우에 한 4억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갭이 남아 있고요. 네. 전세 금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하고 동결됐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돈은 안 들어가요. 아, 네. 근데 매매 금액을 수서 신동을 해봤을 경우에는 한 3억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갭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전세 금액이 나중에 추가적으로 내가 1억이 들어갈지 2억이 들어갈지 그에 대한 미지수가 지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향후에 정말 시청자님이 아까 전처럼 평생 가져간다라고 하고 내가 지금은 수소에다가 6억이 들어가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금액에 대해서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났을 경우에는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30년 차 노후 아파트가 될 수 있지만 수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2년 차기 때문에 얘가 42년 차 10년 후가 됐을 경우에는 재개발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다른 10년 후에는 이제 수서 신동하는 멋있는 새 아파트가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시청자님이 부담해야 될 게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아, 네. 그 부분을 자세히 한번 생각을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또 하나는 생활 환경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수서역 같은 경우에도 개발에 대한 수서 역세권 개발이 있지만 아무래도 수서보다는 지금 현재는 거주 환경은 잠실 일대가 상당히 좋잖아요. 네. 그렇죠. 잠실 일대가 상당히 좋은데 지금 잠실 일대 금액이 많이 빠져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갈아타는 타이밍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네. 타이밍을 보시기 가장 좋은 지역이 어디냐면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네. 저는 수서보다는 잠실 지역이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잠실에는 에스나 리센츠나 트리지움, 뭐 파크리오처럼 대단지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얘네들 아파트만 다 따져도 한 2만 세대가 됩니다. 2만 세대. 근데 여기에서 전세를 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대출 금리가 비싸잖아요. 이자를 내가 많이 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내 집을 계속 가지고 보유하기가 힘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매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랫집 사람도 판다 그러고 윗집 사람도 판다 그러고 옆집도 판다 그러니까 금액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하락했어요. 그래서 지금 상급지로 갈아타시기에 상당히 지금 환경이 잘 돼 있습니다. 금액은 많이 빠졌지만 또 거주 환경은 강남 못지않게 지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조금 안전한 투자라고 한다 그러면 헬리오시티의 18평을 추천해드리고요. 만약에 어머니가 지금 금액적으로 부담이 좀 덜한다. 나는 그래도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새 아파트를 가져가는 걸 원하겠다. 그것도 강남구에서. 사실 강남구에서 새 아파트 받는 거로 따진다고 한다면 그래도 수서는 강남구잖아요. 강남구에서 지금 6억을 집어넣어가지고 20년, 30년에 새 아파트 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얘밖에 없어요. 14평이 나중에는 뭐 20평, 25평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있지만 그 기간 동안 조금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두 부분을 좀 판단하셔야 되는데 사실 어머니도 지금 노원에서 이사를 하시죠. 평생 내가 부동산을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는 건 너무 조금 미지수를 많이 두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기회가 지금 10년 전의 부동산 금액,
불과 6개월 전에 부동산 금액하고 지금하고 또 틀립니다. 네. 6개월 전에 한참 고가일 때는 우리가 갈아탈 생각을 안 했어요. 왜? 내 아파트도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근데 6개월 만에 지금 금액이 빠지면서 상급지로 갈아탈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나면요. 시청자님의 생각이 또 바뀝니다. 네. 그래서 너무 멀리 보고 수소를 제가 보유하기에는 제가 많은 고객들 상담을 해봤잖아요. 네. 이분들이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기가 힘드세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저는 당장에 앞으로 경기가 조금 좋아지고 금리가 올라갔을 때 차익을 볼 수 있는 헬리오시티 쪽으로 가시는 거를 추천을 좀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갈아타기, 상급지로 갈아타기 할 시점은 좋은 시점을 잘 선택하셨지만 우선 두 아파트의 성향이 많이 달랐습니다. 하나하나 분석해드리고 그래도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헬리오시티 쪽에 손을 조금 더 들여드렸으니까 잘 고민해보시고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5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심장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예, 제가 지금 그 행당동 재개발 물건을 지금 하나 보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사도 괜찮을지 해가지고 투자해도 될런지 해가지고 연락 한번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시는 건데 저희 정확한 네. 상담을 위해서 주소를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행당동 308의 7번지요. 308의 7번지 다세대 예. 주택일까요? 예, 맞습니다. 다세대 주택을 좀 투자 목적으로 재개발까지 바라보면서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건데 이 지역에 지금 투자를 해봐도 괜찮을지 금액이나 기간 같은 거 하나하나 좀 따져볼게요. 이사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행당동 308-7번지 제가 찾았는데요. 네, 행당역에서 상당히 거리가 가까운 지역이에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위로 보면 또 왕십역도 껴 있어서 이 중간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매매 금액이나 뭐 투자 금액 좀 알려주시겠어요? 매매는 6억 7천이고요. 네, 전세는 지금 3억에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세가 3억이 들어있고요. 네네. 그러면 내가 지금 투자하는 금액이 지금 3억 7천 들어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를 갭 투자를 하시려는 생각이세요? 예, 맞습니다. 지금 주택은 있으세요? 예. 거주하시는 집이 있고 지금 갭으로 투자하시려고 하는데 네. 지금 왕십리에서 상당히 입지가 가까워가지고 투자하기는 상당히 좋은 지역이에요. 예. 근데 지금 행당동 주변이 지금 다 재개발로 지금 구역이 지정돼 있어가지고 네네.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좀 이제 신중히 보셔야 되거든요. 예, 저도 그래가지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시청자님이 조금 놓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행당동에는 이제 행당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지금 행당 7구역이 현재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행당역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시청자님이 지금 보고 계신 이 블록 있죠. 네. 이 블록이 노후도가 상당히 좋은데 이 지역이 지금 작년에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로 우리가 신통계획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신통계획 후보 지역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지역이에요. 예. 그리고 그 위에가 바로 하왕 9구역이라 그래가지고 또 다른 이제 재개발 지역을 하고 있어가지고 행당동 지역은 거의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시면 되는데 네. 행당 9구역하고 지금 우리 저기 8구역이죠. 행당 8구역. 여기가 이제 네. 8구역인데 차이점이 되게 많이 있어요. 행당 9구역은 지금 가칭으로 후보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들어가실 수는 있는데 시청자님이 보신 지금 행당동 380-7번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혹시 토지거래 허가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는 봤습니다. 지금 신통으로 후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로 돼 있기 때문에요. 네. 시청자님이 여기를 매수하시는 순간 네. 본인 집을 뭐 다시 매도를 하시든 전세를 주시든 본인 여기 실거주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실거주를 해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하신 이 금액 3억대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에요. 네. 네, 그 상품에 따라서 내가
갭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도 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실거주하는 상품도 있고 뭐 조합이 설립돼가지고 조합은 지가 양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관리 처분 받아가지고 매수하시면 안 되는 이런 복잡한 상황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매수하시기 전에 특히 재개발 지역들 있잖아요. 네, 네. 재개발이 많이 밀집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시기 전에 상당히 조금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왕십리 지역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요. 왕십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왕십리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다 어디에 성동구잖아요. 성동구. 네. 성동구인데 성동구에서 보시면요. 지금 재개발 지역 아니면 아파트, 재개발 아파트, 재개발. 지금 확정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죠. 네, 네. 뭐 상은동 지역도 재개발이 있고요. 마장동도 재개발이 있고 이런 재개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투자하시기는 힘드신 지역이어서 아마 이제 그 안에 있는 행당동 이제 8구역이나 하왕 9구역, 왕십 역세권 지역에 많이들 지금 관심 가지시는데 그 중에서도 하왕 9구역이나 왕십 역세권은 괜찮지만 행당 8구역 같은 경우는 실거주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입지는 선생님이 되게 잘 선택하셨어요. 근데 상품을 잘못 선택하셔가지고 네. 3억이라는 금액으로 지금 투자를 하실 수가 없는 금액이어서 저는 왕십리 쪽을 보셨다고 한다면 그 주변 지역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지역 중에 왕십리 역세권 지역이라든지 하왕 9구역 쪽으로 가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오히려 이런 지역들은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3억대 투자하신다고 하면 이런 지역은 1억대도 투자가 가능할 거예요. 아, 1억대로요? 네, 1억대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왕십리 지역을 저는 중장기전으로 보고 투자하시는 걸 추천해드리는데 제가 그 이유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자, 네. 왕십리 지역이 왜 좋은 지역이냐면요. 앞으로 이제 재개발도 지금 상당히 많이 추진하고 있지만 집값을 정하는 이제 가장 첫 번째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통이요. 교통. 맞아요. 네. 교통도 좋아야 돼요. 교통도 좋아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자, 여러 가지 중에 이제 교통이라는 문제도 있고요. 저는 이제 직장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뭐 누가 좋다 하기보다는 저는 교통보다는 직장 가까운데 먼저 사시는 거를 아마 1순위로 생각하실 거예요. 직장이 멀어지기 때문에 직장까지 갈 수 있는 교통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네. 만약에 시청자님이 직장까지 갈 수 있는 교통이 좋은 지역이 좋습니까? 아니면 직장 옆에 집이 좋습니까? 직장 옆에 집이 좋죠. 그렇죠. 직장 옆에 집이 좋은 거예요. 왕십리 지역이 앞으로 두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인데 첫 번째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교통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에 있는 직장이 이제 광화문 지역도 있고 여의도 지역도 있고 강남 지역도 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직장이 어디 있냐면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있고 이제 강남에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왕십역에서 보니까 이 5호선이라는 걸 타고 이제 가서 보면 광화문까지 한 번에 가고요. 여의도까지도 한 번에 갈 수 있어서 이 광화문과 여의도에 직장을 갈 수가 있는 교통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분당선을 타면 강남까지 이제 10분 내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3도심 지역의 직중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경의중앙선이라고 한남동을 지나서 용산역까지 가는 이제 경의중앙선이 있는데 이 경의중앙선을 탔을 경우에는 앞으로 국제업무지구까지도 한 번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 그리고 왕십리의 교통 중에 또 가장 큰 개발의 호재가 우리가 이제 GTX라는 이제 호재가 있는데 이 신호선을 타면 삼성동에 있는 GBC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까지도 한 번에 갈 수 있는 시청자들이 원하는 교통의 요지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왕십리입니다. 엄청나게 좋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제 직장을 말씀드렸는데 왕십리에는 또 다른 직장이 들어온다고 해요. 왕십리의 교통이 좋은 건 다 알겠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이 진짜 좋은 것보다 오히려 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내가 집 앞에 직장이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어디냐 있냐면 역세권 위에 보시면요. 이 경찰서 부지하고 구청 부지, 이 교육청 부지가 있는데 이 부지를 현대 성동구에서 업무지구로 개발 계획을 이제 작년 5월 달에 본격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 업무지구 이름이 뭐냐면 왕십리역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입니다.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오는데
요즘 역세권 지역에 고밀도 개발 많이 하잖아요. 네네. 이 역세권 지역은 현재 개발하게 했을 경우에는 700%의 용적률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현재 작년 5월 달에 개발 계획 나와 있는 게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요. 여기에다가 4개의 동으로 50층짜리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네. 50층이요. 그럼 지금 왕십역 가시면 상대적으로 역은 되게 많고 교통 요지지만 이 주변 지역이 조금 낙후된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시청자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10년 이내에 이 왕십역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하고 GTX가 들어와가지고 이 왕십역 자체가 되게 화려해질 거예요. 이 되게 화려해지면 역 주변에 있는 지역들도 상대적으로 같이 개발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행당 8구역 옆에 보시면 왕십리 역세권 개발이라고 있어요. 이쪽에 이제 저층 주거 지역이 많이 밀집돼 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왕십역이 50층짜리 업무지구가 들어오고 50층짜리 업무지구가 들어오면 이 지역에 직장인들이 또 몰릴 수가 있죠. 네네. 직장인들만 한 10,000명 정도가 몰리다 보면 이 직장인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왕십리까지 교통이 좋은 입지에 살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직장 앞에 있는 왕십리역 주변에 살고 싶어 할까요? 집 앞에. 그렇죠. 집 앞에 살고 싶어 하는 게 첫 번째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통보다 더 좋은 게 직장입니다. 앞으로 직장이 들어오기 전까지 왕십역은 교통의 호재 때문에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왕십역 자체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오면서 직장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는 지역인데 그 지역 주변에 이렇게 저층, 저밀도, 고밀도에 이제 저층 주거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지역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같이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대도 조금 저렴하고 이런 지역은 역세권 개발 아직 구역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실거주 의무도 또 없어요. 선생님처럼 1주택 가지고 오신 분들도 갭을, 소액 갭을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같은 성동구 지역 안에서 왕십 역세권 개발 쪽으로 한번 가시는 거 추천해드리고요. 자세한 투자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 나간 전화번호로 저희 1대1 세미나가 또 나가고 있으니까요. 저희 세미나 참석해 주시면 소액으로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투자 전략 저희랑 같이 한번 세워보면서 정확한 물건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투자하시기 전에 연락 정말 잘 주셨죠. 보셨던 부동산은 실제 거주를 꼭 해야 하는 부동산이다. 갭 투자로 접근할 수 없는 부동산이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다시 원점에서 좀 투자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언제든 고민되신다면 무료 상담 전화 연락 주세요. 02-2638-3975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위해서 늘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요즘 많은 분들이 소액으로 좀 투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 많이 주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귀한 시간, 무료 세미나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명관 이사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이사님 자세하게 다시 한번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에 이제 소액으로 또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제 또 날씨가 또 풀리면서 이제 임장을 또 많이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재개발하면 가장 관심 있는 지역이 이제 용산 지역이잖아요. 용산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의 꽃이라고 하는데 용산 지역이 지난 3년에 비하면 금액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런 지역도 예전에는 한 1억 정도면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었었는데 지금은 금액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어디로 이제 보시냐면 마포 지역이라든지 성동구 지역을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성동구 지역의 가치가 이제 앞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요. 성동구 지역 아래로 보시면 성수동이라는 지역도 있고요. 압구정이라는 지역이 있으면서 이 동북권 일대에 이제 새로운 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성동구 지역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십리 지역에 또 역사가 또 개발되면서 직장인도 들어오고 교통에 호재가 있는 지역이 바로 성동구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을 저희가 세미나를 통해서 소액 투자 전략을 저희랑 같이 한번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나간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20명에 한해서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날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동구 지역의 재개발 투자 전략 한번 같이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 주셔서 좋은 투자 전략 저희랑 같이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용성 중에 용산은 이미 접근하기 너무 어려운 물건이 되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다음 용산을 따라잡을 수 있는 성동구의 투자 계획 조금 빠르게 전문가와 함께 선점 투자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 시간은 신지훈 이사와 함께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들 하나하나 해결하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은 뒷번호 4463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가산동에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해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투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목적이 명확한 건데 가산동을 말씀 주셨네요.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가산동이라고 하는데 번지대가 지금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임차 수요들 특히나 이제 1, 2인 가구들이 가장 많은 수요들이 있는 뭐 2구역 쪽, 2단지 쪽이라던가 이런 쪽이라고 하시면 저는 투자 찬성입니다. 일단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가산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차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리고 2단지 인근에는 최대 대형 개발 업체가 게임 업체가 곧 오픈할 예정이어서 추가적인 수요가 더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준주거와 상업지가 조금 공존하고 있는데 2년 전에 이제 공공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하려고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 설명회까지 다 나갔던 지역이라고 한다면 저는 투자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공급에 대한 의지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기존의 개발 방식에 굉장히 개발 속도를 많이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 개발을 요구했던 지역까지 만약에 같이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그다음에 다세대라던가 오피스텔 중에 고민하시는데 저라면 다세대 쪽에 조금 더 한 표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개발 계획을 갖던 간에 뭐 오피스텔이라던가 근생이라던가 이런 상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뭐 대지 지분이 많다라고 하면은 좋은 투자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 대부분 입주권을 만약에 바라고 들어가신다라고 하면은 주택으로 허가난 이런 부동산들이 오히려 조금 더 가망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투자 찬성이고 그리고 가능하면 다세대 쪽으로 진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역적으로는 투자 찬성 의견 2개 중에서는 다세대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셨으니까 정확하게 좀 구체화된다면 다시 한번 무료 상담 전화로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세요. 저희 언제나 여러분 편에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3875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셨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의 태전 경남 아너스빌 시그니처 99제곱미터의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어요.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가지고 계시는 건지 모든 정보가 좀 빠져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이번엔 광주로 가볼게요. 어떻게 보세요, 이사님? 네, 지금 경기도 광주에 있는 태전 경남 아너스빌 시그니처 아파트 문의 주셨는데요.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년차 신축 아파트이네요. 금액대는 지금 4억 후반에서 5억 정도로 형성되어 있고 최근 8천 가까이 올랐다가 한 4천 정도 빠진 상태네요. 아마 이 이상 더 큰 하락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전망은 우리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수도권 지역 전체 지방 서울에서도 약간 변두리 지역에 있는 특히나 업무 시설을 안 갖춘 지역에 있는 베드타운 형식을 갖춘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전망은 밝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광주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지에 뭐 업무 시설이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면은 우리 아파트까지도 수요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가격 방어나 전망에 대해서 조금 좋게 평가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그렇다고 해도 저는 베드타운 형격이 조금 강한 지역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대형 호재가 있는 서울 중심부, 강남이라던가 뭐 용산, 그 다음에 종로 중구, 그 다음에 영등포 여의도 같은 경우에만 가격 방어를 조금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 일대에서 조금 가격에 대한 호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향후 이런 어떤 플랜을 가져야 될지 모른다라고 하시고 그런다고 하시면 방송 끝나기 전에 한번 연락을 주신다고 하면은 제가 이 지역을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면밀하게 보고 투자를 혹시 다른 방향으로 갈아타게 할 수 있는 건지 이것도 한번 분석을 해봐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전망이 그리 밝진 않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한번 가지고 계신다면 매도 쪽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자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3926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여유자금 2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 일대 재개발에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이에요. 역시 또 널찍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사님 도움 주시죠. 네, 투자 가능합니다. 투자하셔도 되고요. 투자금 2억이라고 여유자금이 있다라고 하시면 서울 도심 내 특히나 이제 개발 호재가 풍부한 지역 쪽으로도 투자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 꼭 한번 성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단 재개발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동의서를 진구하거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2억으로도 서울 변두리 지역으로밖에 나갈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재개발을 예정을 해볼 수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지역 안에서도 노후도가 갖춰져 있거나 주변에 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인 곳들, 그런 지역 인근 지역으로 가신다면, 바로 옆에 있는 인근 지역으로 가신다면 개발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겠죠. 그래서 그런 지역으로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아무 지역으로나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 도심 내에 개발 호재가 집중되어 있는 곳들, 그리고 사업지마다 굉장히 많은 각 사업장들마다 현금 청산 기준도 다르고 근거법도 다르기 때문에 뭐 5년 재당첨 금지 조항이 있는 지역도 있을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역세권 개발 사업지도 있을 겁니다.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한 만큼 반드시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신 다음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투자를 하시던 간에 꼭 이렇게 문자를 주시거나 아니면 전화 상담을 하셔서 꼭 그 투자처에 대한 전문가적인 조언을 좀 구한 다음에 투자에 한번 진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서울에 2억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재개발 투자처는 있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조금 더 구체화된다면 전문가의 상담 꼭 받아보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6628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역삼 이동에 신축 다세대 주택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해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번에는 강남 쪽의 다세대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사님? 네, 일단 역삼 이동에 신축 빌라를 구입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일단 저는 구입의 목적이 궁금합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투자를 하시던 간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이제 어떤 개발 방식으로 인해서 입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많이들 상담을 주시곤 하는데, 강남구 역삼 이동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차익을 목적으로 하시는 건지, 역삼 이동의 노후도는 어느 블록을 보더라도 지금 모아타운이라던가 모아주택 소규모 재개발 사업들 같은 어떤 그 외에는 어떠한 사업을 좀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혹시 설령 모아타운이라든가 모아주택 등 같이 진행되더라도 크고 작은 빌딩이나 오피스텔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월세 물건들이 많아서 동의서 받는 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동네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방배동처럼 나홀로 한두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를 올릴 수 있는 여건도 아니기 때문에 투자금은 역삼동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갭이 한 1억 정도 이상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역삼동보다는 조금 더 개발 호재, 즉 업무 시설이 조금 더 확충되고 노후주택가 비율이 높은 그런 지역들을 공략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지역 추천을 원하신다면 뭐 세미나라던가 아니면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서 한번 그런 지역을 추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투자 목적이시라면 다시 한번 재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언제나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정말 최근에는 소액으로 투자해보고 싶다라는 문의 저희 방송에도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함께 그런 계획 세워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자, 신지훈 이사와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무료 세미나 안내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이사님. 네, 이번 주에는 성동구의 1억대 소액 투자 물건에 대해서 세미나를 할 예정인데요. 조금 전처럼 문자로 주시거나 아니면 전화 상담을 하셨을 때도 투자에 대한 것들의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용성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마포와 용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고, 성동구가 이제서야 이제 조금 더 빛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빛날 이런 성동구 지역에 1억대로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니 이번 주 세미나도 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얻어가신 다음에 좋은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압구정 청담에서 강하나 건너면 있는 지역이죠. 성동구에 그동안 투자하고 싶었는데 돈이 좀 많이 드는 게 아닌가 때문에 고민하셨다면 이번 기회 활용하셔서 전문가와 함께 안전한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늘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계속해서 방송 시간에도 여러분의 고민 상담 도움 드릴게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저 파주시 파주어 네. 연풍리에 있는 양호 아파트예요. 네. 예, 작년에 2억 1,500 샀는데 지금 5천에 50 월세 주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살 때보다 이제 가격이 좀 떨어져서 그게 좀 고민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알겠습니다. 연락처 주셨어요. 파주 연풍리의 양호 아파트 5천에 50 월세를 받고 계시니까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는 건데 월세는 우선 받고 있지만 어쨌든 시세가 좀 떨어져서 걱정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계속해서 좀 가져가 봐도 될 만한 아파트인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볼게요. 이사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예. 파주에 2억 1,500이라고 하셨죠? 2억 1,000인가요? 2억 1,500 줬어요. 2억 1,500이요. 예. 몇 평이에요? 25평이에요. 25평. 이거 작년에 사셨어요? 네, 작년에 샀어요. 월세 받으시려고 사신 거예요?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중 개발된다 그래서 샀는데. 파주 우리 아파트 개발 끝났는데 무슨 개발이 돼요? 네? 주변이 개발이 된다고요? 향후 개발한다 그래서 그쪽에 네. 그 사창가 있는 쪽으로 네. 그쪽을 이제 다 밀어버려서 이제 다 개발한다 그래서 투자했어요. 어머니, 네, 여기가 지금 우리 저기 파주잖아요, 파주. 네네. 파주에서도 상당히 북단이잖아요. 네네네. 조금만 더 가면 북한이잖아요. 예예. 자, 이 파주 지역 개발 호재하고요. 예. 서울에 있는 개발 호재하고 어디가 더 개발 호재가 많을까요? 서울이겠죠. 그렇죠. 그럼 어머님은 이 2억 1,500만 원을 파주에다가 묻어두시는 게 아니고 서울에다가 저 아래 서울에다가 묻어두셨어야 돼요. 아, 그래요? 지금은 이 금액에 다시 판다 그러면 매매가 안 되죠. 예, 안 되고 또 가격도 떨어졌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어느 시점이 되면 조금 다시 회복되는 시점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만약 그 시점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돈을 어차피 어머님은 지금 5천에 50만 원, 월세 50만 원 받는 게 수익인데 내 부동산 금액이 올라가 주지 않고 이 50만 원으로 수익을 본다고 하면 부동산 가치만큼 이게 어머니 양이 안 차실 거예요. 50만 원씩 12달을 받아야지 600만 원이고요. 이걸 어머니가 곱하기 10년을 사신다고 하면 이게 6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 예, 그렇죠. 10년 동안 6천만 원 벌자고 우리가 파주에다 돈을 넣어주시면 안 되잖아요. 예. 제가 간략하게 어디에다가 묻어둘지 어떤 곳에 묻어둘지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이런 데다가 해치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자, 지금 현재 지도를 보시면 네. 이게 지금 개발 계획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어머님은 이렇게 빨간색 개발 계획은 지금 비싸서 못 들어가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남산 주변에만 개발 계획이 안 잡힌 게 보이시죠? 예. 그렇죠? 여기가 왜 개발 계획이 없냐면요. 여기는 지금 남산이라는 고도 제한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개발 계획이 잡혀져 있지 않은데 이 남산의 고도 제한이 올해 11월 달에 아마 풀린다는 발표가 나올 거래요. 아, 예. 그러면 단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개발 호재를 지금 서울에서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어머니한테 주어지잖아요. 예. 주변에 보시면 뭐 후암동, 회원동, 필동, 다산동, 이태원동 이렇게 제가 지금 5군데 말씀해 드렸는데 이 5개의 지역은 남산 고도 제한만 풀리면 대박 날 지역들이에요. 아, 예. 근데 이런 지역에 어머니가 지금 양주에 있는 아파트 2억으로 매수할 수 있는 물건들이 여기 있어요, 어머니. 어머니 저기 파주에서 이쪽으로 갈아타야겠어요, 안 갈아타야겠어요? 아, 시간 지났을 때 적절한 타이밍이 있을 때요. 예. 분명히 가격이 회복되고 어머니 물건이 팔리면서 갈아타는 시기가 있으니까요.
네. 좀 관심 가져서 네. 앞으로는 서울 도심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을 좀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특히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저희 세미나 꼭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내용, 앞으로 좋은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예. 전화 끊고 바로 다시 전화 주셔가지고 세미나 신청해 주시면 제가 또 만나서 좋은 내용 또 많이 해드릴게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네, 투자 목적이니까 우선은 파주보다 서울로 접근하자 조언 드렸으니까 좀 빠르게 매도 계획 세워보시고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다음 전화도 빠르게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함께 해결해 볼까요? 제가 작년부터 노량진 쪽에 네, 투자를 좀 하려고 이제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지금 노량진 쪽에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에 가격이 지금 저가 투자하려고 했던 것보다 한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이걸 투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돼서 알겠습니다. 전화드려봤어요. 작년에 투자해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늘 이런 아쉬움이 네. 생기죠. 노량진 지금 접근해도 괜찮은 건지 한번 이사님의 답변 들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노량진 지역에 어떤 지역 투자하시려고 마음 먹으셨어요? 제가 13구역 쪽에 존치구역 쪽에 네, 작년에 한 4억 정도로 제가 좀 투자를 해볼까 하다가 좀 못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는 작년에 모아타운이 선정된 다음에 네, 가격이 좀 현재까지 많이 올라가지고 네. 지금 한 6억이 좀 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네. 보는 물건이.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해야 될지 좀 고민도 되고 해서. 결론은 이제 전화드려봤어요. 모아타운 선정된 13구역을 6억으로 살지 말지 여쭤보시는 거죠? 예. 지금이라도 살도 될지. 네. 근데 작년에 지금 물건을 4억대 보셨는데 2억이 올라서 사기에는 좀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자, 노량진 지역이 지금 13구역이면요. 네. 여기 있는 13구역이에요. 그렇죠? 13구역. 네. 지금 이 13구역이 금액이 왜 이렇게 비싸냐면요. 바로 네. 이 친구 때문이에요. 이 친구가 바로 이제 뉴타운이잖아요. 네. 여기서 8구역이 이제 끝에 붙어 있는데 이 가장 끝에 붙어 있는 친구가 지금 이주를 하게 되면서 이 친구의 매매 금액이 15억, 20억을 합니다, 지금.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끝에 붙어 있는 우리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뭐 노량진역도 가깝고 노들역도 가까워가지고 금액이 많이 올라갔어요. 예전에 작년에는요, 한 3억에서 4억으로 살 수 있는 게 이 예. 모아타운이라는 게 선정되면서 지금 6억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지역은 저는 아직까지도 투자할 수 있는 가치는 있다고 봐요. 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이게 한강변이잖아요. 네. 서울에서 가장 비싼 지역이 어디예요? 가장 비싼 강남이죠. 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제일 비싸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이제 우리 부동산의 기준점이 됩니다. 기준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오면 반포라는 지역은 지금 반포 주공아파트가 다 재건축하는 상황이고요. 네. 한강변만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이제 현충원이 있고 그 옆에 우리 흑석동하고 노량진동이 있는데 노량진동 다음이 이제 바로 여의도예요. 근데 이 길을 한강길을 따라 쭉 가서 여의도까지 이제 종착역이 올 때까지 보면요. 네네. 한강변에 남아있는 땅이 이 노량진 1동하고요. 흑석동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아파트로 빼곡히 차 있기 때문에 한강변에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은 노량진동하고 흑석동밖에 없는 겁니다. 그중에서 지금 노량진동을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네. 자, 노량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액대가 조금 이제 차이가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모아타운 선정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 금액이 한 4억 정도 들어간다면 네. 그 위에 존치 9구역이 있는데 네네. 이 9구역은 이 4구역의 13구역의 절반 한 2억 정도 투자 금액이 들어가요. 예. 그 옆에 보시면 아직 지금 모아타운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네. 이 진행하고 있는 지역은 존치구역 9구역의 또 절반 1억 정도면 투자가 가능합니다. 예. 현재 모아타운 선정된 지역은 금액이 많이 올라갔어요. 네네. 준비 중인 지역은 선정된 지역의 절반. 그리고 추진 중인 지역은 지금 준비 중인 지역의 또 절반. 그래서 투자 금액은 이제 투자 가격 대비해서 내가 수익률 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노량진 지역에 투자하시는 거는 전 찬성 의견 드립니다. 하지만 네. 금액이 비싸가지고 부담스럽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네. 그 다른 지역까지도 같이 한번 보셔가지고 소액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조금 더 알아보시고 또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2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